NK세포가 늘었대, 먹으면 좋아지나 봐 라고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홍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홍삼. 정관장에서 이렇게 광고를 했죠. 홍삼은 인삼과는 다르게 누구에게나 부작용이 없이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다 라고 홍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인삼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데 홍삼은 아무나 먹어도 돼 라는 인식이 깔리면서 전 국민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영양제 중에 하나가 됐죠. 근데 홍삼이 정말 부작용이 없을까요? 많죠. 자, 이걸 먼저 이 기사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한의학 궁금증 풀이, 홍삼 장기 복용 시 주의해야 할 부작용. 원래 인삼은 한의학적으로 대보원기라 그래서 원기를 크게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약이다 라는 그런 약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원기라는 그 단어 자체가 생명활동의 근원이 되는 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원기를 보충한다는 건 만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충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삼이 굉장히 명약처럼 인식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인삼이 면역 기능을 일부 증진하고 피로를 해소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되기도 했는데, 문제는 인삼이 누구에게나 좋은 약이 아니에요. 인삼은 굉장히 성질로 치면 뜨거운 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열성인 사람들은 먹으면 크게 해가 될 수가 있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1979년부터 인삼 오남용 증후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삼의 오남용을 경계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인삼 제품을 일평균 3g 이상 복용하면 고혈압, 신경질, 불면증, 피부 발진, 아침 설사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고, 특히 이 같은 증상들이 장기 복용자의 약 10%에서 관찰될 정도로 흔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발생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인삼을 복용하게 되면 10%의 환자분들이 인삼 오남용 증후군을 호소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제 관점에서 볼 때는 그 10%의 사람들은 토양 체질이나 토음 체질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인삼 과하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인삼 오남용 증후군에는 고혈압 같은 이런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인삼을 3개월 이상 섭취한 뒤 두근거림, 오심구역, 식욕 감소, 기력 저하, 체중 감소, 우울감, 코 출혈 등의 부작용을 겪은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보면은 암 환자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증상들이 나오죠. 두근거림, 오심구역, 식욕 감소, 기력 저하, 체중 감소, 우울감. 어떤 증상들이에요? 항암제 부작용이죠. 이게 전부 자율신경 부작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조절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 인삼을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안 맞게 되면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교감신경이 항진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홍삼을 먹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크게 네 가지. 가장 크게는 소화기가 뜨겁다고 알려진 토양체질, 토음체질.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소화기가 비교적 뜨거운 금양체질, 그리고 모금체질. 이 네 가지 체질은 홍삼을 어쨌건 안 먹도록 노력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홍삼이 그럼 잘 맞고 홍삼을 먹었을 때 건강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홍삼이 가장 잘 맞는 사람들은 수양체질과 수음체질이에요. 소화기가 차갑기 때문에 뜨거운 성질의 홍삼을 먹었을 때 차가운 소화기를 따뜻하게 데워줌으로써 정상적인 밸런스를 맞춰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목양체질이나 금음체질은 가끔씩은 드셔도 돼요.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번 프로바이오틱스 이야기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나한테 100% 잘 들어맞는 건 매일 먹어도 된다. 하지만 나에게 100% 잘 맞지 않는 약들은 나에게 해롭지 않다고 할지라도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먹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 이럴 때는
하루 걸러 한 번, 아니면 이틀 걸러 한 번, 아니면 일주일 동안 딱 먹고 나서 한동안 쉬고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복용하고,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먹는 건 괜찮은데, 목양 체질 같은 경우도 홍삼이 잘 맞는 식품이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일 복용하는 건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수양이나 수um 체질들을 제외하고는 홍삼 제품을 매일 꾸준히 섭취를 하는 건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좋아요. 보통 홍삼이 네. 좋다고 알려진 게 네. 전쟁터 회사가 엄청 품질을 엄청 높여서 만들잖아요. 뭐 좋은 인삼을 골라가죠. 거기에 전매해가지고. 전매해가지고 그 중간에 뭐 성분이 하나 나오면 그래서 7년에 한 번 수확을 하는데 6년 차에 이렇게 뭐가 나왔어. 그러면 전량 폐기 이런 식으로 회수를 안 해주는 엄청 그런 걸로 시장에서 유명한 거예요. 엄청 그래서 프리미엄 값을 받는 프리미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프리미엄 값을 받으니까 이건 엄청 좋은 식품이야. 그렇게 된 인식이 다 전 국민의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있죠. 지난번 이야기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 그 정도로 까다롭게 품질 관리를 해서 만든 홍삼이라고 하면 이건 잘못 맞으면 정말 큰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관장 제품이 정말 품질 관리가 잘 돼서 좋은 인삼을 전매해서 수거한 다음에 그 인삼을 제대로 구중구포해가지고 홍삼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토양 체질들은 먹으면은 되게 큰 부작용을 호소할 수 있는 식품이 되는 거죠. 홍삼은 가장 크게 수양 체질, 수um 체질은 꾸준히 드셔도 되고, 토양 체질과 토um 체질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홍삼 득일까 독일까 2015년도에 나왔던 기사네요. 홍삼이 누구에게나 좋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관장에서 프레임을 만들어 버린 건데, 홍삼은 인삼과 다르다. 근데 실제로 써보면 홍삼이랑 인삼이랑 똑같아요. 그냥 성질은 약간 완화됐을 수는 있는데 똑같아서 이걸 인삼과 다르니까 아무나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죠. 이런 말이 전 맞는 것 같아. 청나라 시대의 명의 진수원은 홍삼과 인삼의 효과 차이는 과대평가되었으며 실제로 인삼의 효과와 크게 차이가 없으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인삼을 홍삼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세노사이드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인삼과 홍삼의 성분이나 양리작용 간에 유사한 부분이 많아 효능의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마디로 인삼과 홍삼은 똑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인삼이 안 맞는 사람은 홍삼도 안 맞고, 홍삼이 안 맞는 사람은 인삼도 안 맞죠. 홍삼은 부작용이 굉장히 강한 약이고요. 가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진료를 하다가 토양 체질이에요, 홍삼 드시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이제 반문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홍삼을 먹고 나서부터 감기에 안 걸려요. 몸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저는 환자분들이랑 상담을 할 때 환자들의 말을 안 믿거든요. 왜 안 믿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홍삼을 그들은 내 일상생활 중에 생겼던 가장 큰 이벤트가 홍삼을 복용했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는 거죠. 그 전후에 일어났던 다양한 변화들은 싹 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홍삼을 먹고 좋아진 건지 아니면 다른 변화 요인들이 있었던 건지부터 명확하게 판별을 해봐야지 홍삼의 효과인지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토양 체질이 확실하다고 하면 홍삼을 먹고 감기에 안 걸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뭐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홍삼을 먹고 나서 감기도 안 걸리고 몸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럼 나도 토양 체질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거면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 홍삼을 먹고 나서 몸이 좋아진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 연구에서의 인삼, 산성다당체 성분이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대식세포의 활성도를 높여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면역세포는 상황에 따라서 대식세포의 활성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얘의 활성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삼을 먹고 대식세포의 활동이 높아지는 게 과연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제 면역력이라고 표현을 할 거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몸을 잘 지킬 수 있는 힘 자체가 높아졌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뭐냐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몸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은 대식세포의 활성이 높여져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낮아져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향성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아졌어 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모든 실험은 몇 가지 요소만 봐요. 예를 들어서 NK세포를 연구한 애들은 야, 홍삼 주니까 NK세포 높아졌잖아. 근데 NK세포가 높아지는 게 예를 들어서 NK세포는 림프구예요. 그리고 림프구의 역할은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 몸에서 NK세포보다는 지금 당장에 호중구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폐혈증에 걸리는 상황. 온몸에 세균이 드글드글 하면은 지금 빨리 호중구가 활동을 해서 그 세균을 막 호중구는 이 소총 들고 있는 정규군이에요. 우리나라 60만 정규군이 딱 투입이 돼가지고 일단은 크게 소탕을 한번 딱 해나가야 돼. 근데 지금 그때 그런 큰 대규모 전투가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NK세포가 활성이 되는 거는 특수부대, 게릴라전을 펼쳐야 되는 특수부대가 잔뜩 강화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예를 들어서 특수부대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우리나라가 북한을 이길 수 없어요. 북한을 이기는 건 결국에는 정규군이 진입해서 전체를 점령을 해야지 북한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인데 NK세포가 늘어났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전부 다 클리어 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NK세포 늘었잖아.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아졌잖아. 이렇게 실험을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광고를 믿고 만약에 실험을 해서 NK세포가 늘어난 게 확인이 되면 야, 우리가 실험을 하니까 NK세포가 늘었어 라는 어떤 카피라이트를 쓸 수 있는 권한을 획득을 하겠죠. 그럼 우리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야, NK세포가 늘었대, 먹으면 좋아지나 봐 라고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면역력을 높인다고 하는 광고는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걸 홍삼의 사례에서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네요. 그렇지,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면역이고 NK세포고. 그렇죠. 근데 그 NK세포가 자 보세요. 거기 메모돼 있지 우리가. 암세포를 제어하는 세포도 NK도 있고 T셀도 있어요. 근데 암세포의 종류나 몸의 상황에 따라서 NK셀이 더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T셀이 더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T셀은 항원항체 반응을 해요. 한마디로 항원이 있으면은 항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갖다 붙인 다음에 매칭이 되면은 걔를 공격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NK셀은 항원항체 반응을 통해서 공격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NK셀은 그냥 스스로가 자기랑 피자기를 구별해서 자기가 아니면 죽여버려. 약간 더 특수부대에 가까운 애들이 NK셀이거든요. 근데 그 NK셀이 높아진다 그래서 암세포를 잘 이겨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거죠. 만약에 NK셀을 높여서 암세포를 이겨낼 수 있으면은 요즘에 면역세포 치료제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피를 빼서 NK셀을 배양한 다음에 배양된 NK셀을 집어넣어주는 치료가 있어요. 만약에 NK셀을 늘려주는 게 암 환자의 생존에 있어서 무조건 도움이 되면 그걸 주입한 사람들은 무조건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환자분들한테 NK셀을 많이 늘려주는데 NK셀을 늘린 환자 모두가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도 NK셀 세포 주사를 맞은 분들의 상당수가 돌아가시죠. 그 말은 NK셀이 암세포를 무조건 제어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결국엔 암세포를 제어하는 건 아직까지 그 기전 자체가 100% 밝혀진 것도 아니고 우리 몸 고유의 복잡 미묘한 능력들, 백혈구들의 어떤 조절력에 따라서 암세포를 제어한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홍삼을 찔끔 먹는다 그래서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죠. 나오죠?
체질에 따라 홍삼을 섭취하면 효과도 업. 근데 홍삼은 몸이 찬 사람이 먹으면 좋다. 맞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문제는 몸이 찬 사람에 대한 소비자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여자분들은 대부분이 손발이 차요. 그러니까 손발이 차가우니까 나는 몸이 찬 사람이고 나는 먹어도 되겠지라고 넘겨짚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자분들은 절반 이상이 몸이 차요. 손발이 차. 본인이 차다고 생각해. 남자분들은 대부분이 몸이 뜨겁다고 생각해. 이거는 남녀에 따른 차이예요. 여자분들이 생리를 하니까 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손발이 차갑다 그래서 몸이 차가운 사람이 아니에요. 몸의 기능이 정상이 아니면 위장관이 뜨거운 소양인도 토양이나 토음 체질도 손발이 차가울 수 있고요. 몸의 기능이 정상이면 위장관의 기능이 약한 소음인 수양 체질, 수음 체질도 손발이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몸이 차갑다 그래서 홍삼이 맞다라고 말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고 실제로 정확하게 체질을 판별을 해서 소화기, 위장관의 기능이 저하되기 쉬운 수양 체질과 수음 체질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지만 홍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홍삼 부작용이 강하니까 매일 먹으면 좋지 않다. 홍삼은